오늘 소개하는 영상 내용은 미국 와이오밍주 롤린스에 있는 유정 서비스 회사에서 석유 굴착 시설의 감독으로 일하고 있었던 칼 힉던이란 남성이 겪은 놀라운 충격적인 실화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1974년 미국 와이오밍주의 구기림 숲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날 칼은 휴일에 사슴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숲속에서 외계의 존재와 맞닥뜨리면서 믿기 힘든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칼 힉던이 겪었던 사건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1974년 10월 2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당시 40세 나이의 칼은 그날 예상치 못한 휴일이 생겨 와이오밍주에 있는 롤린스 메디신 보호 구기림에서 사슴 사냥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는 작은 도시인 롤린스의 남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곳에서 동료 사냥꾼 2명을 만나게 되어 픽업 트럭을 주차한 후 커피를 마시면서 사냥꾼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칼에게 숲에서 행운이 있을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칼은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남쪽으로 40마일 떨어진 맥카티 캐년으로 향했습니다. 칼이 사냥을 시작한 것은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숲속으로 1마일도 채 걸어가지 않아 공터에 도착했을 때 100피트 떨어진 곳에서 5마리 사슴떼가 가만히 제자리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슴 중 가장 덩치가 큰 사슴을 향해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총에서 발사된 탄환이 50피트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과 같은 무언가에 부딪힌 후 힘없이 툭 떨어지고 맙니다. 칼은 총알을 회수하고 난 후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움직이려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숲에서 사람 비슷한 형체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이에 안심한 칼은 도와달라고 말하려고 했으나 상대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인간이 아님을 단박에 알았습니다. 그 존재는 다이빙복과 비슷한 촘촘한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검은색 신발의 허리에는 노란색 별 장식이 달린 넓은 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키는 6피트에 몸무게는 약 180파운드로 추정되었습니다. 피부는 동아시아인의 피부와 비슷했고 노란색 피부에 귀는 없었으며 눈썹이 없는 눈은 작고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인간과 비슷했지만 작은 눈과 턱이 심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의 입은 얇고 입술은 없었으며 3개의 큰 블록 톱니가 보이는 열린 슬릿이 있었습니다. 또한 거친 집 색깔의 머리카락은 빗자루의 빗살처럼 머리에서 튀어나와 솟구쳐 있었고 2분의 1인치 간격의 작은 다발로 묶여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는 안테나처럼 보이는 2개의 돌기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손은 손가락이 없고 뾰족했고 오른쪽 팔에는 손 대신 파워 드릴을 닮은 보철물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다리는 눈에 띄게 바깥쪽으로 구부러져 있었고 안짱다리로 걷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칼의 다음 기억은 투명한 직사각형 상자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높이 5피트에 너비 5피트, 길이 7피트의 커다란 투명한 육면체 구조의 물체가 놓여 있었는데 마치 유리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였고 내부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 이상한 존재는 칼에게 텔레파시로 의사를 전하게 됩니다. 자신을 아웃서라고 소개한 그는 칼을 우주선의 의자에 앉힌 후 6개의 코드가 달린 헬멧을 그에게 씌웠습니다. 그 다음 매우 밝은 빛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것이 검게 변하면서 칼의 눈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외계 존재가 레버를 올리자 정육면체의 방이 위로 솟구쳤는데 어느 팀인가 다시 지상으로 착지했습니다. 칼이 밖을 내다보니 높이가 약 30m 정도 되는 탑이 있었으며 사람 비슷한 생명체도 보였습니다. 외계 존재는 이곳이 지구에서 16만 3천 광년 떨어진 혹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칼은 탑으로 끌려가 약 3, 4분 정도 검사를 받은 뒤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다시 데려다 주겠다고 전하면서 지구로 돌려보내졌다고 합니다. 그 뒤로 칼은 정신을 잃게 됩니다. 한편 칼의 아내 마조리는 남편의 신상에 대한 불안감에 칼의 조난 구조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오후 6시 30분경 보안관 찰스 오구버는 부보안관과 4명의 지역사냥꾼으로 구성된 수색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의 아내인 마조리는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친구 마릴린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의 남편 돈은 수색을 돕기 위해 트럭으로 나서게 됩니다. 밤 11시 40분경 칼은 그의 경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 의식을 되찾았을 때 블랙아웃이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알 수 없는 시간이 흘렀고 자신이 현실과 접촉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멍한 상태로 숲속을 비틀거리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칼은 자정 직전에 구조대원들이 그를 발견한 트럭으로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트럭에 앉아 멍하니 있었고 그를 발견한 구조대원들에 의해 의식이 깨어나게 됩니다. 칼의 친구들은 반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일관성이 없는 횡설수설에 혼란스러워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칼 힉더는 자신의 기억에서 필름이 끊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트럭은 원래 주차했던 위치에서 약 3마일 떨어진 험준한 지역의 진흙구덩이에 갇힌 채 발견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구조대원들은 트럭으로 이어지는 타이어 트랙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색대는 마침내 칼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색대가 돌아온 뒤 칼의 아내는 칼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기억상실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하고 마조리를 알아보지 못했고 말을 걸어보았지만 그저 뒤만 돌아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제2부에서는 구조된 칼 힉던이 새벽에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고 검사 결과 나온 그의 신체 부상과 기억상실증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사건의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및 정신감정과 현장에서 주운 발사된 탄환의 이상 발견에 대한 조사 및 감정, 칼 힉던의 외계 존재에 의한 피납 경험을 담은 책의 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터의 견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